자, 빅텍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고착화 흐름에 따라서 계속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빅텍인데요. 이 기존 5,300원대 매물대를 단숨에 뚫어주는 기염을 토했으나 지금 해당 매물대의 상단 부분인 지금 5,800원대에서 저항대에 맞은 뒤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에 너무 쫄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이 빅텍이라는 종목이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단번에 뚫어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차익 흐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전쟁이 엄청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텍도 이 랠리를 이때처럼 장기간 이어갈 게 굉장히 뻔하거든요. 보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장상으로 적용된 지 지금 4거래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전쟁이 고착화되고 막 이게 복잡해지고 점입가경으로 지나가면서 이 재료들을 계속 뱉어낼 게 진짜 뻔하거든요. 일단 지금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납품하는 지금 같은 테마 종목이죠. 이 대성하이텍 얘처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보면은 시세 분출은 빅텍이 더 잘해요. 왜냐? 이 전쟁이라는 테마, 이 말 그대로 테마주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제일 잘 갑니다. 그리고 빅텍이 그런 전쟁 테마 관련해가지고 대장이라는 거에는 진짜 이견이 없을 거예요, 다들. 상대적으로 방산 대장인 빅텍이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거다. 적어도 지금부터 못해도 6거래일 정도는 더 상승을 할 겁니다. 그 이상으로 갈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이거 보시면 진짜 상당 기간 거의 한 달 정도 넘게, 여기는 거의 두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지금 또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이 아저씨가, 자, 이 아저씨죠?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군사력이 월등하다, 하마스 제거 오래 안 걸린다, 8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방산이 빠르게 꺾일 거니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대전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러우 전쟁 때 그때 터질 때 다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질질 끌리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쪽은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변국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기 무장단체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국지전들이 막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죠. 새로운 무장단체, 이 하마스 말고 헤즈볼라 라는 친구들이랑 또 무력 충돌을 해가지고 지금 방산주들이 더 타이트하게 오르는 겁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계속 튀어나오겠죠? 엄청 많거든요, 이런 무장단체가. 그럼 그때마다 상승 압력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는 겁니다. 빅텍 같은 경우. 이게 재료 자체가 시장에 등장한 지 완전 초기이고 심각성 또한 진짜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5,800 라인을 뚫어주면은 그때부터는 6,500 뚫으면은 진짜 미친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일단 여기만 돌파하면 6,500까지는 프리 패스예요. 고속도로 뚫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도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이 미리 윗꼬리를 달아 주었잖아요. 지금 상승 힘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윗꼬리가 미리 달렸기 때문에 이 조정을 선반영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면은 어제 이렇게 음봉 도지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어제 별 움직임 없이 5,000원 부근에서 그냥 머물러 줬다는 거예요. 매물대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지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뭐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방어가 될 거고 그 전에 물론 단기 2평 선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낙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 나오죠. 지금은 속임수 같은 낙폭 뭐 이것도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낙폭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 어찌되었건 지금에서부터 뭐 추가적인 급락 시나리오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거랑 상세 타점 아니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는 초급등 시나리오 이런 것들 살짝 워낙에 지엽적이기 때문에 영상에 포함은 안 시켰어요. 자, 그런 상세 정보들 현 상황에 대한 인사이트 그런 거 원하시면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고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아주 중요한 현재 시장에 대한 단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 셀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별 재료도 개별 재료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구조 파악 필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이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오면서 다시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긴축 압박이 시장에 가해지면서 미증시에 폭락이 일어났죠. 그 점이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면서 어제 이 부근에서 놀던 증시가 이렇게 갭락 시작을 해서 지금 2450 그리고 24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두 거래일간 저점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시장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기술적인 조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조정이 살짝 들어오면서 이 2470 부근에서 놀아줬어야 정상일 텐데 하필이면 이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치가 나온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상당한 수의 전문가들도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결과치가 예상 범주 내라는 그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3전의 호실적 이게 주는 온기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하단을 그런 요소들이 지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는 거지만 이 긴축이라는 재료는 이제는 단발성 하락밖에 유발할 수가 없어요. 이 긴축이 진짜 하락을 유도를 했던 거는 사실 작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지금은 단기 노이즈에 의한 전체적인 혼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자체도 뭐 계속 하방 이탈을 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2436 이 정도까지 해서만 놀아주면은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낙폭의 이 낙폭에서의 회복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냐? 지금 최근 트렌드가 신용잔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이니 반대 매매에 의한 깜짝 낙폭 위험도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서 반대 매매가 터질 건 다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나서 이제 가벼운 상태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선에서만 놀아주게 된다면은 걱정할 필요 전혀 없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같이 일어나는 하락 사실 이걸 투매라고 보기도 뭐한데 투매 동참 이거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이 손절 기준 라인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떨어진다 팔아야겠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자, 그 부분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보유 중인 종목 중에서 좀 심하다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숫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오늘 증시는 오름세였다가 조정을 받는 날이에요. 뭐 CPI 탓인지 좀 조정이 딥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윗꼬리도 달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슈팅을 준비하는 이 대시세 종목들을 공략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건 사실 아직 부각을 받기 직전 이때 들어가는 건데 부각을 지금 시장에 주목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놀아줍니다. 그래서 어제 엊그제와 같은 이틀간의 상승장에서도 크게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박스권 내 상단까지만 도달했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박스권 내 하단으로 내려가겠죠.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대시세 종목 잘만 공략하면은 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아니면 공이 하나 더 붙는 그런 굉장한 시장 전략이죠. 자, 마지막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종목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돼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 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